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오늘 2-34강 시간입니다.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부기동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고요. 이 교재 뒤편에 박스를 보시면 5+5로 이 프로세스가 적혀 있습니다. 일단 소송과 관련한 5가지 내용 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 세트로 하는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요. 협상의 5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그리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침묵 종결법까지 5+5가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에 관련해서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하고 전자소송과 관련된 내용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오늘 조금 전에 확진자가 54,900명이니까 한 55,000명 정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 있습니다. 대유행인데 이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지금 3일 연속 5만 명대입니다. 다음 주에는 7, 8만 명대로 올라갈 게 기정사실이고요. 2월 말에는 10만 명 이상으로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행의 급증에도 중증화율이라든가 사망자가 낮아가지고 방역 체계를 거리두기 완화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매 투자라든가 투자와 관련해서 좀 빗장이 열려서 투자와 관련한 이러한 그 투자 조건들이 이러한 그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기 완화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더 남아야 거리두기 개편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이 확진자는 점점 늘어도 결국은 또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초에는 36만 명까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의료 여력이 있다 그러면 거리두기 완화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와 관련된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뭔가 시기상조인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마스크와 관련해서 마스크 벗기 이러한 그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의료 방역 체계가 안정적이라면 언제든지 완화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에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자소송 오늘 공부할 부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법이 오늘 공부할 부분인데 공부하기에 좀 앞서 가지고요. 이 전자소송 여러분들 지분경매를 하시면서 전자소송을 해야 되는데 전자소송을 하기에 앞서 어,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상대방하고 거래를 했는데 전화번호 내지는 계좌번호밖에 모른다. 그래도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장을 제기해 놓으시고요. 여기 전자소송에서 서류 제출 민사 서류로 들어가셔가지고 요 민사 본안을 보시면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사실조회 신청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거래 제출 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계좌 정보를 통해서 아니면은 전화번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그 상대방의 전화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도 이 은행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 기관에 사실조회하게 되고 또 이런 그 가입한 통신사 KT, SKT, LG, U+, 이렇게 세 개의 통신사에 인적사항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사실조회 신청서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 피고의 이름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를 때 계좌번호 내지는 핸드폰 번호만 갖고도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사소송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고 나면 뭐 당연히 쉬운 건데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이 한문으로 조회가 이렇게 씁니다. 시가 잘 안 써지네요. 조회. 사실조회 신청. 특정 기관에 이렇게 SKT, KT에 피고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하셔가지고요. 여기 전자소송에서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좌번호를 모를 때 은행을 몰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이럴 때 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이름까지 알게 되는 이런 소송인데요.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가지고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사실조회하는 거, 휴대폰 전화번호를 통해서 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입하셔가지고요. 이런 그 민사소송 요난에서 두 정보 사실조회, 거래, 금융거래 관련해가지고 계좌와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다 하시면 됩니다. 피고의 계좌번호명이 은행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은행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계좌 번호만 알아도 이렇게 지점을 은행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지점을 몰라도 됩니다. 본점에다가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예치금까지 2,000원입니다. 예치금은 납부하셔야 또 새로운 보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또 사실조회 회신이 오게 되면은 전화번호라든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만 알아도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분경매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법 공부해 나가도록 할 건데요. 전자소송 보시는 것 같이 163페이지 공부할 겁니다. 전자소송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요. 이와 같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보시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사용자 등록하시고요. 여기 또 가입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등록하셔가지고 민사소송이라든가 홍달 문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민사집행 뭐 많은 아까 사실조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회신이 들어오면 사실조회 회신 들어온 이런 문서를 여러분들이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전자소송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고요. 전자소송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일단은 송달료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지가 10% 저감돼 가지고 싸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우편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번거로움이 없고요. 24시간 언제든지 소를 제기하고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전자소송 시스템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이제 11년째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소송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문서 제출하는 데 간편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소송이 전자소송이다. 그래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요. 공부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인 경우에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처음 오셨나요? 라고 써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자소송 체험하기도 있고요. 전자소송 안내도 있고 인증서 안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인증서는 어떻게 받고 또 전자소송은 먼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자소송 체험하기를 통해서 왼쪽 홈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있으니까요. 전자소송 홈페이지 아래 보시고 연습을 하셔가지고 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게 이제 전자소송이고요. 여기 보시면 전자소송 체험하기가 있다. 매뉴얼과 동영상이 있으니까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해서 먼저 가는 겁니다. 먼저 보여드린 것 같이 여기 왼쪽 밑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종이를 등기를 통해 가지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고요. 직접 가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작성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처음 할 때만 어렵죠. 이걸 전자소송 제출하는 방법을 아시게 되면요. 내가 왜 이렇게 등기로 하고 또 법원에 직접 가서 소장을 제출했는지 굉장히 후회스러운, 먼저 전자소송을 좀 공부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무튼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쭉 여기 나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전자소송이란 그러면 이렇게 쭉 전자소송이 어떤 건지 책을 안 사도 됩니다. 여러분이 전자소송 홈페이지 왼쪽 아래에 전자소송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또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전자소송에서 이와 같이 개인인감증명서의 역할을 하는 전자소송에 이 공인인증서를 하시게 되고요. 어떤 공인인증서를 써야 되는지 관련해서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체험하기를 통해 가지고 가상으로 소송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체험하기는요, 처음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한번 연습하신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계별로 설명이 잘 돼 있어서 혼자서도 전자소송을 이렇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 체험하기를 통해서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타 공유자 지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스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을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타 공유자들도 이 내용들, 지분경매 소송의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공유자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한다든가 타 공유자 지분에 근저당이라든가 가등기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이렇게 일부러 가짜로 올려놓고 우리 투자자들을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타 공유자의 지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요, 이 신청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안 나올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전 처분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됩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활용하시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려면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과 같은 이러한 기본 서류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 놓고 하셔야 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목적물가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이란 거는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청구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청구 금액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들이 목적물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의 목적물가, 건물의 목적물가 이런 것들을 내서요. 결국은 목적물가가 인지를 내기 위한 금액입니다. 인지는 이 법원의 서비스 요금이고요. 인지를 내야지만이 법원이 이 비용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물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요. 토지 공시지가, 건물 시가 표준 산출하는데 이런 소송비용 자동계산 매일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클릭해가지고 기타 비용 사건, 건물 속가 산정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대한법률 구조공단 이 자동계산 소송비용 자동계산 계산기입니다. 고난사건 인지 낼 때는 제일 왼쪽, 가처분 같은 경우에 여기 보전처분 내는 거고요. 경매 신청할 때, 형식적 경매할 때고요. 여기 기타 사건 제일 우측 여기에다가 꾹 누르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건물 속가 산정이 나옵니다. 일수와 이자 계산하는 법도 나오는데
제일 우측에, 그러니까 제일 우측이 기타 사용 비용이고요. 건물 속가 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2년 건물 속가는 새롭게 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보시고요. 제가 한번 다시 여기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률 구조공단입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셔서요. 여기 소송비용 자동계산이라고 나오죠. 홈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본안사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속가가 나오면 계산해 가지고 450만 원이 나왔다. 1심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1명, 피고는 2명이고요. 전자소송을 하겠다고 이해하시고 계산기를 꾹 누르시면 이와 같이 인지가 22,200원, 송달료가 10만 4천원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작년 9월 1일부터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요, 이 인지가 10% DC가 됩니다. 여기 원고 1명, 피고 2명, 공유물 분할 소송, 소송물가액이 450만 원일 때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보는 부분은 바로 여기 기타 비용 계산입니다. 기타 비용 계산에서 일수 계산이 있고요. 건물 속가 산정이 있습니다. 건물 속가 산정을 이렇게 꾹 눌러 주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건물 속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권리 및 소의 종류에 따른 산정 기정.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목적물가액은 시가표준에다가 시가표준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2022년 이 건물 신축 가격이요 78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요 위구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구조지수 바로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조다 그러면 100이 나옵니다. 용도지수 바로 아파트다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아파트인 경우에 선택하시면은 아파트는 1.1 110입니다. 그리고 위치지수입니다. 위치지수는 공시지가인데요. 공시지가가 400에서 500만 원이다. 그럼 121이 나옵니다. 경가년수별 장가율 그럼 철근 콘크리트죠. 이렇게 장가율이 나오고요. 건축연도 예를 들어서 2000년도다 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면적 34제곱미터 가감산 특례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점유권의 기한 요걸 해야 이 바로 3분의 1인데요.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공부하시기에 앞서 이와 같이 소송물가액 또 목적물가액을 바로 시가표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시가표준이 나오게 되면요 여기다가 100분의 50을 하게 되면 목적물 가액이 되고요. 목적물 가액 곱하기 3분의 1을 적었을 때 건물의 속가가 나와서 소송가액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3분의 1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 꼭 여러분들이 써내야 될 산정 기준입니다. 종류에 따른 이 3분의 1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건물 속가를 통해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위치 지수 같이 가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기 여기에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할 건데요. 167페이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또 다음 주도 오미크론 이 확진자가 굉장히 늘고 이 코로나 감염에 주의를 해야 될 때입니다. 상당히 이 몸 조심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분경매 밴드입니다. 전체 밴드에서 노란 검색란에서요. 지분경매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16일 수요일 날 우리가 이 실전반 6개월 과정 공부합니다.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실전반 과정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놨으니까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강의실에서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이 과정 5년치가 있는데요. 이 온라인 교육 5년치가 400만 원이고요. 오프라인으로 매주 수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 공부하는 이 공부 과정 6개월 과정입니다. 아주 깊은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하셔서 등록하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